자, 안녕하십니까. 자, 29회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도 지난해 시험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소고와 같이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늘 나오던 문제였습니다. 부호 연결이 틀린 것 모두 고르시오. 자, 그래서 원천 차장 요 두 번째 글자를 타서 쓰는 거 우리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고요. 자, 목장 용지는 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하천할 때는 천이 되겠죠. 그다음에 미음에 양호장 할 때는 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시면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그래서 경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인데요. 자, 답을 보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 지번의 구성,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대단히 평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틀린 것 보시게 되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이것도 지적도 축척에 관한 것이죠. 모든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답을 보시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우리가 기역,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 자, 이것이 우리가 지적도에서 쓰는 축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가장 평이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실까요? 자, 5번은 지목 구분에 관한 설명에서 이제 옳은 것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목과 관련된 것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보시게 되면, 자, 3번이 다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자, 이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하고,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이 15개 이하인 경우에 4일을, 그 다음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마다 4점마다 15점을 초과하는 아니죠. 니은의 4일마다죠. 4일마다.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인데요. 소유자 정리에 관련된 문제죠.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틀린 것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3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지적소관청이 그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증명하는 등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고 등기 촉탁하지 않고 등기 서류 얘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지적 도면 등의 등록 사항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것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대단히 평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 자, 우리가 이제 형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임야도는 같은 형태가 될 수 없죠. 즉, 다시 말해서 토지 등록 형태가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고 임야대장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면 제면 끝에는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면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다른 부분은 맞았죠. 그런데 4번 임야도라고 하는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실까요? 자, 9번은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자, 우리가 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징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면 자, 지적서고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실제로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된 공통사항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지연명부도 그렇고 대지권등록부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였습니까? 대장의 일종이었죠. 자, 거기에 이제 등록사항 중에 모든 것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통된 등록사항이니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재, 그다음에 고유번호,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억의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청산 절차죠. 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자, 1년이 아니고요. 6개월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내용의 그 문제를 살펴보셨는데 지적소고 이외의 문제는 뭐 대단히 평이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13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억 보시면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에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다. 자, 그랬을 때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겠습니다.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한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진정명의 회복에 등기를 해주는 실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이죠. 자, 방문 신청을 했을 때 틀린 것 찾는 건데, 자, 요것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거지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서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 등록하는 경우, 자, 2018년 8월 1일 한 후에 건물에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합병의 요건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자, 갑의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자, 이처럼 소유권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저당권 같은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 문제죠. 이 문제도 역시 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골라라. 자, 답은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했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시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찾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뭐 할 수 있었죠? 대위해서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보시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말소 등기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기억하고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미음. 자, 예를 들어 뭐 니은 같은 경우는 순위 2번의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순위 1번의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오히려 뭐 나쁠 게 없죠. 그 다음에 1위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2위 저당권자, 이건 순위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역시 말소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할 때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역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가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틀린 것 찾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4인 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자, 그렇지 않고 실무상 이것도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실게요. 자, 20번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권리변경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여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것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의 변경 등기. 자,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기등기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시겠습니다.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찾는 것이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능력 등기되지 않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공동소유로 관한 것 중에 옳은 것 찾는 것인데요. 자, 1번 보시면 합유 등기에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아니죠. 합유 지분을 표시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구 순위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에 절반을 B에게 이정하는 경우에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 이전으로 기록한다. 자, 등기 목적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연총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가 법인격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사원총의 결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도 뭐 거의 매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옳은 것 보시면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 증서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4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것이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외국인 등록을 했을 경우에 외국인이 그 전자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대표자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 없다? 아니죠. 주민등록번호 등본도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원칙이 패소했을 때는 할 수 없었죠.
그다음 4번 보시면 신탁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숙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 공동이 아니고요. 이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그렇죠. 따라서 답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회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